혹시 회사에서 성과 관리 시스템 때문에 막 의욕이 꺾이고 답답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우리 회사 성과주의는 왜 동기부여는커녕 답답함만 안겨주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잘못 끼워진 첫 단추가 도대체 뭔지 한번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매년 돌아오는 성과평가 시즌.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죠? 동기부여? 아니요. 스트레스만 잔뜩 쌓이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게 맞나? 아마 다들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품어보셨을 거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 첫 번째가 바로 이거죠. 뜬구름 잡는 목표. 회사가 제시하는 거창한 비전이랑 지금 내 책상 위에 놓인 이 업무 사이에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딱 길을 잃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숫자에 대한 집착입니다. 분기 실적, KPI 달성률 이런 숫자에만 너무 매몰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일하는 과정의 중요성이나 일 자체의 본질적인 가치는 그냥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을 갉아먹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마 이게 제일 힘 빠지는 순간 아닐까 싶은데요. 연초에 정말 야심차게 세웠던 그 목표가 연말쯤 되면 그냥 먼지 쌓인 서류 쪼가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무도 그 과정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도 않고요. 이럴 때 정말 모든 의욕이 그냥 탁 하고 사라져버리잖아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들 너무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목표를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까지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이 성과주의가 왜 이렇게 우리를 지치게만 만드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중요한 생각의 전환,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성과주의를 도입할까 말까? 이걸 고민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이 질문 자체가 잘못 듣다는 겁니다. 정말로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업의 본질이 뭔가요? 바로 성장이잖아요. 그렇다면 성과를 추구하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생존 본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주의는 그냥 하나의 제도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 기업의 정체성 그 자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성과주의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은 뭘까요? 제대로 된 성과주의 문화는요, 딱 이 세 가지 핵심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올바른 목표를 수립하고, 둘째, 그걸 끈기 있게 실행하고, 마지막으로 성장을 이끌어내는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같이 열어볼까요? 모든 것의 시작, 그 첫 단추는 바로 올바른 목표 설정입니다. 이건 그냥 해야 할 일 목록, 그러니까 투두 리스트를 쭉 나열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진짜로 의미가 있고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 바로 이게 건강한 성과주의 문화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why, 즉 왜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도대체 왜 해야 하지? 이 목표가 우리 팀이랑 회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물론 목표를 설정하는 데 쓸 수 있는 도구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안정적인 관리에 좋은 MBO도 있고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는 BSC,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민첩한 혁신을 위한 OKR까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조직의 특성, 그리고 현재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도구를 찾는 거예요. 정답은 없다는 거죠. 만병통치약 같은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이 목표의 질이 정말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교육 3회 이수하기. 이건 그냥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거잖아요. 과정을 기록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선임 도움 없이 혼자서 장배를 운영할 수 있게 되기. 이건 어떤가요? 진정한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뭘 해내야 하는지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지죠. 앞의 목표는 했냐 안 했냐를 묻는 거고, 뒤의 목표는 진짜 할 수 있게 됐냐를 묻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표를 세웠어요. 그럼 이제 끝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무리 멋진 건축 설계도가 있어도 실제로 건물을 짓지 않고 또 잘 지어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종이 한 장일 뿐이잖아요. 이제 두 번째 열쇠인 실행과 세 번째 열쇠인 피드백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실행은 늘 어렵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건 절대로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성과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과정 하나하나를 문제 삼는 분위기. 작은 실패 한 번 했다고 큰일 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와, 우리 진짜 어려운 거 해냈다 하는 그런 짜릿한 성공 경험이 없는 환경.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피드백의 마법은요, 정말 놀랍게도 이 관점의 이동이라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이건 낮은 평가야 라고 말하면 거기서 대화는 그냥 딱 끝나버려요. 하지만 나는 당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라고 말하면 어떨까요? 오히려 대화가 시작되죠. 이렇게 평가의 언어를 기대의 언어로 살짝 바꾸는 그 순간 비난은 사라지고 진짜 성장을 위한 코칭이 시작되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평가의 본질이에요. 평가는요, 점수 매기는 냉정한 심판이 되면 안 돼요. 더 높이, 더 멀리 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코치가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구성원의 성장이라는 이 최종 목적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모든 피드백은 방향을 잃고 그냥 허공에 떠다니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목표 수립, 실행, 그리고 피드백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열쇠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모든 열쇠를 한 번에 열 수 있는 단 하나의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정말 이 작은 질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아, 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질문은 우리를 그냥 문제 해결사로 만들 뿐이에요.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성장의 기회로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우리는 기회를 만드는 창조자가 됩니다. 문제에 질질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게 되는 거죠. 엄청난 차이죠? 만약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전 바로 이걸 꼽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통제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이 관점만큼은요, 온전히 100%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결국에요, 성동적인 성과주의 문화라는 건 어떤 화려한 제도나 최첨단 시스템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내 동료의 가능성을 진심으로 믿어주는 마음,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함께 포기하지 말자고 다짐하는 그 끈기. 바로 이 두 가지 마음가짐이 모일 때 비로소 진짜 문화라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 조직의 문화를 바꾸겠다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 자신의 관점부터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모든 진정한 변화는 아마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